미국 SVB 파산 그 여파는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말 세계 금융시장을 달군 소식들,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이었는데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미국의 16위에 해당하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에 증권시장 또한 출렁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불안에 떨고 계셨다고 하는데 SVB라고 불리는 일명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 경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276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 파산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파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실리콘밸리, 즉 미국의 스타트업의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형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주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려 40년간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떤 자금 역할을 했던 이것이 왜 무너지게 됐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저금리를 일단 줍니다. 단기 자금을 끌어모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투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좀 이 수익률을 키워야 되니까 장기 자산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경제 뉴스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죠. 왜냐?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미국의 증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나 금리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한다는 정책을 쓰면서 1년 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자와 장기채의 영향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채에 대한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장기채가 헐값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은행이 지금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은행의 자산 가치로 같이 하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예금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 심리가 확정이 되면서 계속 이제 예금 인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금 인출을 할 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유동성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장기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뱅크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픈런은 아시죠? 알죠, 알죠.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 열면 막 달려가는 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희귀한 물건, 한정판 물건, 세일 물건 살 때 달려가는 거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뱅크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금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막 경쟁적으로 돈을 막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돈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불안하니까.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결국은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태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했듯이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인가? 우리나라도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뱅크런 사태가 계속되는 이런 흐름이 투자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은 혹시 유사한 현상이라는 건 아닌가라는 교훈을 봐야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 SVB도 문제지만 이런 거 잘 감독하라고 만들어놨던 당국에서는 뭘 했냐, 이런 책임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뭐 주지사라던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파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가 스타트업, 실리콘밸리의 돈줄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월급을 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안 주면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까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이걸 인수해라. 이런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반론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거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거다.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걸 투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어쨌든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융업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예. 증시의 일부분 영향이 있고 투자자들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미국 금융업 전체로의 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입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뱅크런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가슴이 계속 아팠어요. 자, 특히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SVB가 왜 실리콘밸리의 젖줄 역할을 했느냐.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 등급이 낮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돈을 쉽게 빌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떤 전략을 썼냐. 이런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특화 상품을 많이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에 당연히 많이 몰려들었고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던가 벤처 캐피탈의 절반 이상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이 말은 절반 이상이 이번 예. 사태를 보면서 나 떨고 있니? 정말 그러니까요. 생존의 문제를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돈줄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대기업과 달리 이런 스타트업은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신용등급도 낮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느냐.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월급이 밀렸을 때 노동법 분쟁도 생기고 업계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내 바이오 벤처들도 잔뜩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주로 SVB와 거래하는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벤처 쪽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바이오 벤처 가운데 최근 사태에서 장외 주가가 10% 이상 빠진 것도 있었다라고 와, 합니다. 네. 이게 연쇄적으로 물고 그러니까요. 물리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관이 있는 미국 바이오 벤처를 봤더니 네. 이 SV와 거래하는 바이오 벤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이 SVB 사태가 금융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았던 또 다른 요인은 네. 이곳과 거래하는 곳들이 뭐 대다수의 어떤 소액 주주,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소액 예금주가 아니라 약간 특화된 기업들, 그렇죠. 얘들 좀 몰려 있던 것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뭐 정부가 뭘 하냐는 얘기도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제 파산 후에 개입해야 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까지 신속하게 사태 진화에 나섰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어떤 공적인 영역을 투입해서 금융시장에 손을 대거나 어떤 기업들이 흔들릴 때 또는 네. 산업 구조 자체가 붕괴될 때 나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 기업들이 고용했던 사람들의 삶이 같이 붕괴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원치 않았는데도 뭐 기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대량 실직자가 나온다던가 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왜 캘리포니아 뭐 주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큰 곳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이 지역 경제 전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도시가 제조업을 했다. 근데 이 회사가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겼던 어떤 금융기관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당장에 이 회사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월급을 제때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근로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근로자들의 소비와 연관된 지역 상권이 일제히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해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니, 당국에서 책임을 져서 우리 다 피해 입잖아요 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은행 경영진은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은행 경영진은 해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왜냐면 이 위험을 알고도 예측하고도 해야 되는 투자자들까지 보호를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 그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분 또 선을 긋는 것도 나왔는데 다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겠습니다. 또 한편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냥 예금을 한 거예요.
예금의 특성이 뭐죠? 엄청난 수익률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맞아요. 대신 안정성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투자라는 개념은 좀 다르죠. 위험성을 감수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강조하는 점이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을 자꾸, 즉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런 걸 인수까지 해야 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은 좀 의견이 같은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SVB가 미국에도 외에도 캐나다를 포함해서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지에도 진출해서 현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SVB 캐나다 지사도 무너지면서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캐나다 지역에 있는 또 스타트업들, 이 스타트업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SVB의 특징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내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캐나다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전략을 썼고 그렇다 보니 캐나다에 있는 기존 은행이 굉장히 벽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이 벤처 분야라던가 스타트업들이 여기 아무래도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SV의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이 지사도 무너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어떤 캐나다에 있는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돈줄이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도 약간 출렁하긴 했지만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이거는 뭐 주식시장의 흐름은 뭐 그때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3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보인 것은 아니다. 소폭 반등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보면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뭐 비상 회의를 소집한다던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라던가 이런 지시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뉴욕 증시도 좀 봤더니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물론 굉장히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네. 금융업 전체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도 랠리, 좀 안도 안도감에서의 랠리가 펼쳐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또 비트코인 어디로 튈지 참 모르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SVB 파산 사태 후폭풍으로 글로벌 증시는 흔들리는데 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또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이 증상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네. 있는가입니다. 네네. 은행이라는 곳이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SVB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시장도 믿을 게 못 돼. 그렇다면 믿을 곳은 혹시 비트코인? 하고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될지는 앞으로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곧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SVB 사태도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라던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서 금융에 다 영향을 미치고 예, 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게 계속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외려 우리나라에는 호재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 미 기준금리 급격한 인상 탓에 발발한 만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금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가 나면 네. 우리나라도 왜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금리의 차를 항상 뉴스에서 다루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인 곳이야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익률이 좋은 데로 가야겠다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빅스텝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좀 뭐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4월에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에 다시금 나설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는 좀 복잡한 요인이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요인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왜 영끌족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변동금리 썼는데 금리 인상되니까 파산할 지경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미국의 이런 상황도 좋지만 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한 요인만 볼 수 없는 것은 국내외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자인가 아닌가를 투자자들이 또 금리를 보면서 결정하는 경우, 또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요. 한은이 이제 어떤 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회의가 잡히기 전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이 빨간 넥타이를 매면 올린다든가 내린다거나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을 보고 사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포인트네요.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를 진화를 했고 또 유동치전 증시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 은행의 파산은 아무래도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텐데 특히나 2008년에 정말 대단한 사태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SVB 파산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이 될지 초미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향은 있으나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2008년 사태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스타트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IT와 바이오 기업으로 이 종목이 좀 몰려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만약 오픈런을 한다고 해도 개인들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뭐 쓰거나 빼거나 하는 것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가 큰 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봤더니 개인 소비자 비중이 높더라. 따라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큰 규모로 움직이거나 이럴 확률은 좀 적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산한 실리콘뱅크 은행의 모회사가 바로 SVB 파이낸셜인데 이 또 다른 자회사인 SVB 캐피털과 SVB 증권의 매각 또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물론 자회사이긴 한데 현재까지 외신의 보도를 보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는 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구조조정위원회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보면 SVB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M&A 자본을 M&A 자문을 하거나 이런 서비스 제공 회사입니다. 좀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SVB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다. 뭐 이런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라던가 지사는 좀 다르죠. 사실 SVB의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아까 우리 캐나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캐나다의 스타트업들도 떨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지금 비슷한 현상 어디로 봐야 되겠냐. 홍콩 상하이 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에 인수했느냐? 1파운드 1,5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헐값 아닌가요? 이건 뭐 헐값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냥 거저 아닌가요? 하나의 은행을 그렇습니다. SVB의 영국 법인 예금액이 67억 파운드 10조 5,700억 매출액은 55파운드 약 8조 6,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느니 빨리 좀 쉽게 말하면 주인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경제 이슈에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이번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SVB 매수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말로 인해서
보고서 막 들쑥날쑥하긴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뭐 부분? 코인 관련한 발언도 그렇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뉴스입니다. 말 왜냐하면 한마디가.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와 회사 규모 커지는구나, 네. 사업을 다각화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 지분을 그냥 대거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면 주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 네. 실리콘밸리 인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트위터에 열린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고 했는데 음. 테슬라 투자자 중 한 명이 역시 트위터로 네. 사양한다, 안 된다라는 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투자자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했다라는 걸로 하는데 다만 이제 워낙 영향력이 큰 그렇죠. 기업이자 인물이다 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화들짝하지 않았나 생각이 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트위터를 보고서 또 움직이잖아요. 말을 조금만 신중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금융시장을 현재까지 봤을 때는 크게 불안감은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으로 요인을 예.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24시간 움직이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뭐 미국 은행이 이렇게 단기간에 파산하는 걸 보니까 국내 은행의 운영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투자보다는 예금 또 적금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시중 은행은 좀 안전할까요? 일단 예.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중에서 주목할 부분 기초체력. 기초체력. 즉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와 달리 어떤 구조라던가 부채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중요한 거, 전 은행이 유동성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에 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계속해서 24시간 시장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SVB 파산은 표면적으로는 급박한 예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부실 문제에서 금융계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의견도 꽤 많아요. 자 SVB 파산 사태에 대한 전희연 평론가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또 시사법률 이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펀드 사태 이른바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예. 특히 뭐 평생 모았던 돈을 이제 시장 상인들이 가져갔는데 뭐 안정적이다라는 말만 듣고 펀드에 다 받았는데 손실이 엄청났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펀드는 예금이 아니에요. 투자 네.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계약서 꼼꼼히 안 읽은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해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시장이나 금융 당국 그 기관들이 은행들이나 뭐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목했던 것처럼 금융 당국이 어떤 투자자라든가 예금자를 대신해서 감시하고 또 어떤 우리가 이런 신생 사업을 열어줄 때 이 기준에 맞느냐를 봐야 되고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에서 조금 더 금융 시장을 잘 관찰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